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게 암암리에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처벌 대상입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하죠? 궁금해서 저도 조심해야 돼서. 형사처벌 대상인 걸로. 형사처벌. 네. 조심해야 돼요. 이 엘리베이터는 진짜 인명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유지보수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유지관리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범위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건물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관리주체는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책임을 지는 1차적인 책임의 주체입니다. 예컨대 어떤 버튼이 안 눌린다든지 이런 사소한 고장부터 부품의 마모, 로프, 도르래의 마모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걸 교체해줄 책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반적인 건물주들이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행을 맡기는 게 유지관리 업체입니다. 유지관리 업체에서 어떤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요구를 하면은 이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아보니까 직전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일 경우는 2년, 화물용 자동차용 같은 경우는 2년,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승강기 결함에 있었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2년이 안 된 경우에는 6개월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밀안전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밀안전검사가 중요하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입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뭐 노후화되거나 하면은 본인 건물의 가치 훼손이잖아요. 그래서 즉각 어떤 조치를 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이 빠른데 공동주택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공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단이라든지 어떤 단체적인 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후화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노후화된 아파트들 중에서는 정밀안전검사 통과하지 못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린 최근에 인천에서 있었고요. 얼마 더 전에 노원에서도 있었고요. 멈춰버렸다는 게 사용 금지가 나오는 금지가 그렇죠. 예. 정밀 안전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언제 받았는지, 언제 설치했는지도 이 빌딩 살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계셨던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는 3년마다 계속 이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정밀검사가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건물들을 매입할 때는요, 승강기도 같이 사야 될 걸 생각하고 사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법령에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면 반드시 갈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밀안전진단검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갈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 주기가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노후화된 승강기 같은 경우는 이 승강기가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법령상의 안전기준들이 변경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나오는 뭐 7대 안전부품, 8대 안전부품 쉽게 생각했을 때 손끼임 방지 장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예전에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들이 설치되던 당시에는 안전 규격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는 안전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승강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안전진단검사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사용 금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갈고 말고는 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네요. 교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자 한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이제부터 안 타겠다. 저 공간만큼은 내가 사장시키겠다. 라고 각오가 돼 있다면 그러면 뭐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게 암암리에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처벌 대상입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하죠? 궁금해서 저도 조심해야 돼서. 형사처벌 대상인 걸로. 형사처벌. 조심하셔야겠네요. 예를 들면 노후화가 30년 전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래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정밀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뭐 7대 안전장치, 8대 안전장치가 다 됐다라고 한다면은 사용할 수 있겠는데 보통 이 안전장치를 가려면 거의 이제 승강기를 아예 리모델링 하는 게 결국은 수명은 15년에서 20년이라고 봐야겠네요. 거의 5년 정도 25년까지 됐어. 네. 그러면 우리가 건물 들어가서 탈 때 봐야겠네. 이거 언제 만든 건지를.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제 손님들 중에요, 사자마자 엘리베이터 정밀검사 불합격해갖고 그거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비싸죠. 한 2억 들. 부품 가는 데는 한 3, 4천 달라고 하고요. 엘리베이터 가는 거는 한 6천 정도 달라고 1억 해요. 드네. 예. 근데 그 돈을 또 다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자담보 책임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물건이 문제가 제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저한테 이 문제로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사이트 하나를 찾아볼 것 같은데요. 국가승강기 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가면은 우리나라 모든 승강기, 모든 설치 검사를 받은 승강기들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요. 즉 승강기 정보란 것은 이력 검색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에 전기 안전검사랑 정밀 안전검사 했던 게 다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합격이나 이런 시정을 해라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얘기를 듣지 못하고 매입을 했다. 근데 매입 계약 시점에서 이미 승강기가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통과가 다 안 됐어요. 그래도 사용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작동 안 되지는 않잖아요. 정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요. 그러면 보완 조치를 통해서 재심을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검사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날부터 그 시점부터 바로 쓰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불합격 처분 받은 그럼 누가 그걸 막아버려요? 전기를 끊어요? 전기를 끊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으로. 작동은 되는데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정밀안전 검진 업체가 고지를 하겠죠. 표시를 해놓습니다. 뭐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리고 사용하면 형사처벌 바로 가능하죠. 굉장히 엄한 법이네요.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이건 실제 예인데요. 건물을 이제 알아보다가 이거는 저 건축물 대장상이나 이런 데도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 생전 처음 보는 메이커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불법인가? 불법 건축물인가? 왜냐면은 이게 도면상이 안 나오니까. 그랬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만약에 다쳤어요. 아까 뭐 관리주체 책임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건물주 본인이 다쳤다.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겠죠.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 다만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다쳤어요. 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겠죠. 제조사나 설치업체는 면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조업체도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에 승강기는 설치하자마자 설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검사를 받는 순간 그 승강기 번호가 나와요. 거기에 다 검색이 됩니다. 근데 거기 없는 승강기라고 한다면 좀 불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설치를 하고 나서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나요? 승강기는 사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상으로 어떤 신고를 하는 절차는 없고 설치를 다 했다라고 해서 설치 검사 신청을 하는 절차만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용 승강기에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승강기라고 하면은 휠체어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출입문의 폭이 뭐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할 것이고 그 안에서 휠체어를 돌리거나 하려면은 적어도 뭐 한 1.4m, 1.4m 정도의 공간은 필요하겠죠. 그럼 그 정도 공간이 있는 승강기를 규격화된 어떤 사이즈로 환산해 봤을 때 브랜드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12인승, 13인승 정도의 승강기가 해당합니다. 혹시 내가 타는 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다라고 인지하고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였을 경우죠. 이렇게 장애인용이라고 써 있을 때. 근데 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어떤 대표적인 시그널이랄까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표시는 타는 공간 앞에 블럭이 있겠죠. 점자 블럭. 점자 블럭 있고 당연히 버튼에 점자가 있겠죠. 그리고 버튼이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휠체어 타야 되니까. 들어가서 돌아서 보면은 앞에 그 버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0층 건물이다. 일어서서 버튼 누를 수 없잖아요. OPB라고 하는 전자 기판이죠. 버튼이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 이게 가장 뭐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건폐훈련 용적률에도 포함이 안 되나요? 건축법에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단체에서는 왜 일반용과 장애인용을 구분하냐, 모든 승강기를 장애인용에 맞추면은 뭐 장애인분들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할 거 아니냐 뭐 주장을 많이 하세요. 뭐 타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하고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물은 뭐 따로 있습니다. 뭐 공공기관 건물이라든지 다중 그 인원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꼬마 빌딩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상업용 건물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면서 판넬로 승강로를 옆에 빼서 판넬로 어떤 증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승강로의 기준이란 게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뭐 이분은 생각 없이 그냥 건축 판넬 공사업자한테 맡기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난연 판넬이 아니었던 거죠. 승강로는 뭐 상당 수준을 갖춘 난연 판넬로 설치가 되어야지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승강기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더더욱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이제 외벽이 불어가 난 거잖아요. 외벽을 다 갈아야 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의 설치 검사의 기준에는 미달하는 건물이 된 거죠. 오늘은 빌딩의 가치를 올리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나와보시니까? 네, 오늘 너무 뭐 환경도 좋고 뭐 굉장히 습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죠. 빌딩 수사대는 의뢰인 여러분의 제보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주소로 빌딩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제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가면도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 편하게 출연하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딩에 관한 모든 것을 수사하는 빌딩 수사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